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음악 장르를 구분하고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맨날 이미지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만 다루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오디오 데이터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와 같이 처음 오디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 머신러닝으로 학습까지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 처음 하기 때문에 어떤 코드를 참고해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이분이 작성하신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제 캐글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참고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GTZen 이란 데이터셋인데, 뮤직 장르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이다 라고 해서 이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장르의 음악들이 있죠. 블루스, 클래시컬, 컨트리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에 대한 오디오 파일들이 이렇게 다 있고, 웨이브 파일로, 그 다음에 이미지에는 이제 멜 스펙토그램을 저장한 이미지가 있고요. 멜 스펙토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피처들, 오디오 피처들을 30초 단위의 오디오 피처를 분석한 것과 3초 단위로 오디오 피처를 분석한 것들, 요게 이제 CSV 파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셋을 GTZen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하려면 캐글에서 다운로드 할 건데, 콜랩을 우리가 오늘 사용할 거예요. 콜랩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하려면은 캐글의 API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캐글의 어카운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API를 사용할 수 있는 키를 줍니다. 그래서 create new API token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키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유저네임에는 이제 캐글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캐글 세팅이 완료가 되고,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GTZen 데이터셋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점점점을 누른 다음에 copy API 커맨드 요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명령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쉘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때는 앞에 느낌표 넣어줘야 되죠. 데이터셋이 한 1.21GB 정도 되는데 잠시 기다리시면은 다운로드 완료되고, 그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셋을 이렇게 압축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웨이브 파일하고 여러가지 파일들이 나오게 되겠죠. 일단 오디오 파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데, 저는 오디오 파일도 어쨌든 컴퓨터가 이해하려면 숫자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librosa라는 라이브러리를 자주 쓰는데, 여기서 어떤 렉의 음악을 불러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로드하는 거는 이렇게 librosa에 로드를 쓰면 되고요. 그래서 Y랑 SR이 나오는데, Y는 이제 소리가 떨리는 세기, 진폭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고, SR은 샘플링 레이시라고 해서 1초당 샘플의 개수, 단위는 헤르츠나 킬헤르츠 이렇게 쓴다고 해요. 이제 이것을 이미지로 치면은 Y 같은 경우는 이 픽셀의 값이 되는 것 같고, 샘플링 레이트는 약간 해상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샘플링 레이트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음질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것 같고, 음을 얼마나 많이 표현할 수 있는지, 뭐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Y를 프린트 해보면은 Y는 이런 식으로 음악도 이제 숫자로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고, 이 음악의 길이는 661794예요. 근데 실제 길이를 세컨드, 초로 나타내려면은 샘플링 레이트를 해야 되는데, 샘플링 레이트하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한 방법은 이 길이 나누기 샘플링 레이트를 하면은 이 오디오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네, 몇 초짜리인지 나오게 돼요. 이 음악이 우리가 불러온 레게 0036 웨이브 파일은 30초짜리 음악 파일이다.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는 2205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려면은 이런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나 콜랩 환경에서는 IPython 디스플레이를 쓰는데요. 그래서 IPython 디스플레이 오디오 한 다음에 Y하고 레이트는 샘플링 레이트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GUI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Y라는 값을 숫자로 보지 말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2D 음파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이 음파 그래프를 파이플랫으로 그리게 되는데, 그릴 때는 librosa의 디스플레이 웨이브 플랫 요 함수를 쓰더라고요. 인자로는 Y랑 샘플링 레이트를 넘겨주면은 요런 식으로 익숙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저도 이런 그래프는 유튜브 편집하면서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이 시간이어서 0초부터 30초까지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30초짜리 음악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그 오디오의 세기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높게 나와 있는 부분은 음이 이제 큰 부분이고,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음이 낮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오디오 파일을 이해하는 데서 조금 신기했던 점은 프리에 트랜스폼을 쓴다는 건데, 전자공학이나 이런 것들 하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는 것, 원래 시간 영역 데이터였는데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는 건데, 영어로 표현하면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게 되면은 좀 더 분석이 쉬워진다고 해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Y축은 주파수고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 다음에 컬러 축은 데시벨 진폭이고요. 그래서 림로사의 STFT 요거를 사용해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요 NFFT는 윈도우 사이즈고 합 랭스는 512로 준 다음에 이렇게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요,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만 봐서는 사실은 잘 알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더 알기 쉬운 데이터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디오를 분석하는 한 가지 또 방법으로는 스펙토그램이라는 걸 보는 건데, 시간에 따른 신호 주파수의 스펙트럼 그래프예요. 다르게 불리는 이름으로는 요런 이름들이 다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프리에 트랜스폼 한 것을 D를 앰플리튜드 to dB, 앰플리튜드를 데시벨로 바꿔라. 그래서 이 데시벨로 바꾸게 되면은 이 스펙트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 림로사의 디스플레이 스펙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돼서 X축은 시간, Y축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면은 이런 식의 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정론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스펙토그램을 받고, 요것도 약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멜 스펙토그램이라는 걸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스펙토그램을 Y축을 멜 스케일로 변하는 것. 그래서 멜 스케일이 뭔지는 이 블로그에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멜 스케일이라는 것은 그냥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진폭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인데, 이건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멜 스펙토그램을 구하는 방법은 이 피처에 림로사 피처 멜 스펙토그램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 Y값, 그 다음 샘플링 레이트 이렇게 입력해준 다음에 스펙토그램을 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앰플리튜드 to dB 요거를 해주게 되고, 스펙토 쇼를 통해서 이제 스펙토그램을 그려주게 되죠. 그러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멜 스펙토그램을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한다고 해요. 이미지로 치면은 뭐 히스토그램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멜 스펙토그램이 그냥 한 곡만 봐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이 멜 스펙토그램은 레게 음악의 멜 스펙토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르의 음악하고 한번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시각적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의 멜 스펙토그램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00036의 이 웨이브 파일을 불러와서 똑같이 멜 스펙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려보면은 요런 멜 스펙토그램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레게 음악, 이렇게 레게 음악을 봤던 것보다 약간 좀 듬성듬성한 그런 멜 스펙토그램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장르마다 약간 멜 스펙토그램의 경향이 이제 보여지는 게 다르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디오 파일을 이해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디오 파일을 분해하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그 음악 파일을 다루시는 이제 분들이 자주 쓰는 오디오의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죠.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볼 거는 되게 간단한 건데, BPM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BPM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림로사의 비트랙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써가지고 BPM이 몇인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디오 파일 로드한 거 Y랑 샘플링 레이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림로사에서 BPM이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예측을 해주게 되는데, 이 이제 음악의 클래식 음악이겠죠. 클래식 음악의 BPM은 한 107 정도 된다. 약간 느린 템포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로 크로싱 레이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파가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비율, 말로 하면 약간 어려운데, 일단은 이 클래식 음악에서 제로 크로싱이 일어나는 부분은 39,400번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약간 확대를 해가지고 개념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에 9,000에서 9,040번 이 시간대에 음파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Y에 이제 넘파이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9,000에서 9,040번까지의 음파를 보게 되면은 음파의 형태가 이런 그래프처럼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 크로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0이죠. 이 선이 0인데
이 0이 되는 선을 몇 번을 지나쳤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되는 선을 지나친 것이, 음파가 지나친 것은 여기서 한 번, 이렇게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총 6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크로싱이라는 거는 0을 크로스 한 게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음파에서는 6번이고 전체 30초짜리 음악에서는 39,000번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9,000에서 9,040번까지 제로 크로싱을 몇 번 하나 세보면은 림로사의 제로 크로싱을 써서 이제 슬라이싱 한 걸 넣게 되면은 이렇게 6번 크로싱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하모닉 앤 펄커시브 컴포넌트인데 이게 말이 어렵지 조금 쉬워요. 하모닉은 뭐 조화, 뭐 아니면 하모니를 맞췄다 막 이런 뜻인데 음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 다른가 봐요. 그래서 사람의 귀로 구분할 수 없는 특징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하고, 간단히 말하면 음악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펄커시브는 약간 리듬 느낌인데요. 리듬과 감정을 나타내는 충격파, 퍼커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간 리듬을 타는 것,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느낌이죠. 하모닉이랑 퍼커시브를 한번 그려보면은 림로사의 이펙트 HPSS를 쓰는데 첫 번째 인자가 하모니고 퍼커시브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모니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퍼커시브는 레드로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피처로 이용해서 음악 장르를 구분하는 데 한번 쓸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펙트럴 센트로이드라는 개념인데 이게 말로 하면 약간 어렵긴 해요. 소리를 주파수로 표현했을 때 주파수의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소리의 무게중심이 어딘지 알려주는 지표. 이게 그냥 간단한데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바로 무게중심. 이제 무게중심이 어디에 실렸냐, 음악에서. 그래서 블루스 음악은 약간 잔잔한 느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블루스 음악의 무게중심은 약간 가운데 부분에 놓여있는 반면에 메탈 음악은 마지막 부분에 막 두구두구두구 하면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메탈 음악의 스펙트럴 센트로이드 무게중심은 마지막 부분에 주로 담기게 된다. 그래서 음악의 어떤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는지, 음악의 어느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림로사의 피처 스펙트럴 센트로이드를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그래서 Y를 넣어주고 샘플링 레이트를 넣어주면은 스펙트럴 센트로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스펙트럴 센트로이드는 이렇게 부분 프레임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초로 바꿔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초로 바꿔주는, 프레임을 초로 바꿔주는 것은 림로사의 프레임 투 타임 요거를 쓰게 되고, 그냥 그리면은 약간 보기 힘든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프리프로세싱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0에서 1 사이로 맞춰주는, 많이 쓰셨죠? 사이클런의 민 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이 웨이브 플랫을 그릴 때는 림로사의 디스플레이 웨이브 플랫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 스펙트럴 센트로이드는 노멀라이즈 0에서 1 사이로 만든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려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파란색이 원래 음악의 웨이브 플랫이에요. 이제 음파의 크기죠.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색인데 빨간색의 이제 스펙트럴 센트로이드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은 맨 앞부분이랑 요 앞부분에 그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뒤로 갈수록 무게중심이 약간 낮아진다, 뒤로 갈수록 음악이 좀 약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스펙트럴 롤 오프라는 건데 이거는 스펙트럴 센트로이드랑 비슷한데 낮은 주파수 85% 이하에 얼마나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래서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낮은 주파수가 모여있는 구간을 좀 더 잘 그려준다고 해요. 스펙트럴 센트로이드랑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것도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도 이제 블로그를 찾아보면서 본 건데, 멜 프리퀀시 셉트럴 코에피션트, 이제 발음이 힘드니까 MFCC라고 부를게요. 줄여서 MFCC라고 하는데, MFCC는 이제 오디오의 특징들의 작은 집합, 약 10에서 20 정도 되는 스펙트럴 포곡선. 간단하게 말하면은 작은 특징들의 작은 집합을 만들어서 그 전체적인 모양을 약간 요약해서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MFCC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장르를 정하는 것은, 음악의 장르를 정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청각 구조를 반영한 그런 정보가 중요한데, 이 MFCC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청각 구조를 반영하여 음성 정보를 추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카카오의 이 블로그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MFCC를 추출하는 방법은
이제 림로사의 feature MFCC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즈를 한번 해줄 거고요. MFCC의 평균값과 그 다음 분산값 여기 구하는 거죠. 스펙트럼을 그릴 때는 마찬가지로 림로사의 스펙쇼를 통해서 그리게 되는데, 그리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로마 프리퀀시인데, 요건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크로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12개의 어떤 반음의 조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음들을 12개의 반음으로 표현을 한다. 이 반음이라는 게 세미톤, 크로마라고 하는 건데, 이제 12개로 그냥 아예 한정시켜서 표현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지로 따지면 약간 히스토그램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이 크로마 같은 경우는 옥타브 차이가 나는 주파수를 가진 두 음을 유사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화음을 잘 인식하게 된다라는 이제 말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3옥타브의 도랑 4옥타브의 도가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유사한 음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음의 높낮이는 있지만 굉장히 유사한 음인데, 컴퓨터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음으로 인식하는데, 요거를 사람이 인식하는 거랑 비슷하게 바꿔준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은 옥타브가 달라도 같은 도라고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옥타브 차이가 나는 주파수를 가진 두 음을 유사음으로 인지한다 라는 음악 이론에 기반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마 프리퀀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약 1시간 정도 코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뭔가 오디오 분석을 할 때는 온갖 특징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냥 막 쑤셔 넣는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약간 이미지 처리할 때는 좀 더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한두 개 정도를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가지고 주는 방면에,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오디오 파일 그대로 넣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뭐 MFCC라든지 스펙트럴 센트로이드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해서 이제 모델에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연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시간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미지 파일은 그냥 한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막 여러 프레임, 이미지 처리를 따지면 동영상을 분석해야 되는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시계열 처리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알아내는 특징들을 잘 뽑아내서 한 번에 해결해버리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GTZen 데이터셋을 가지고 음악의 장르를 구분하는 모델을 학습시켜 볼 건데요. 우리가 쓸 데이터셋은 feature 3second CSV라는 데이터셋을 쓰도록 할 겁니다. GTZen 데이터셋을 받으면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CSV 파일이, 요거를 한번 판다스를 통해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크로마 프리퀀시들, 크로마 프리퀀시, 그 다음에 스펙트럴 센트로이드, 스펙트럴 뭐 어쩌고, 제로 크로싱 레이트, 퍼커시브, MFCC, 요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미 값을 구해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드신 분이 CSV 파일로 저장한 것을 가지고 음악 장르를 구분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전 처리할 건데요. X 데이터, 이제 입력으로 들어갈 데이터에서는 파일 램하고 랭스랑 라벨을 다 빼주고, Y 데이터는 우리가 장르를 구분해야 되니까 라벨이라고 넣어줄 건데, 이 라벨이라는 칼럼에는 맨 뒤에 있는데 이렇게 장르가 써져 있어요. 이제 블루스, 락, 뭐 클래식 이렇게 다 써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오디오의 피처들을 구했다고 가정하고, 오디오의 피처들을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피처들을 분석해서 장르를 알아내는, Y를 알아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민맥스 스케일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과정이고,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X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면은, 그 X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다 변한 노멀라이즈 된 그런 값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이 한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셋은 80%를 쓸 거고, 테스트 셋은 20%를 쓴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이클런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는 7992개,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1998개, 이렇게 한 8000개, 2000개 정도에 되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다음 테스트하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사용할 모델은 XGBoost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이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XGBoost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XGBoost 클래시파이어의 에스티메이터 이제 예측 그 가지는 1000개고 러닝 레이트는 0.05 이렇게 쓸 거고요. 간단하게 그냥 fit이라는 명령을 내어주게 되면은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xtrain, x랑 y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을 검증할 때는 이 모델 객체에 이 predict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되는데 이제 xtest를 넣어주면 되죠. 그럼 결과값이 ypred에 저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accuracy를 단순히 계산하는 방법은 scikit-learn의 accuracy score를 사용해서 정답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값을 넣어주면 되죠. 요것을 실행시키면 조금 오래 걸려요. 제가 몇 분 걸리는지는 그냥 켜놓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학습한 결과를 보니까 0.88 88% 정확도를 가진다. 그래서 아무런 튜닝도 하지 않았지만 약 88%의 정확도를 가지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컨퓨전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는 마찬가지로 sklearn의 컨퓨전 매트릭스 이걸로 그리게 되고 C본으로 그리죠. 그래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간단한데요. 이 가로축이 우리가 예측한 값이고 세로축이 정답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루스 첫 번째 칼럼에 블루스 진짜 블루스의 음악을 블루스라고 판단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700개는 블루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1700개는 정답입니다. 근데 오답이 되는 게 몇 개 있죠. 블루스 음악인데 재즈라고 인식한 게 5개가 된다, 요런 의미예요. 반대로 이제 팝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답을 보니까 실제로 디스코였던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오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은 가운데 줄이 정답이고 여기 가해 쪽 삼각형들이 오답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꽤 잘 인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오답이 높은 것은 요건데요. 원래는 락 음악인데 이제 컨트리 음악이라고 오해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번에는 피처 임포턴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머신러닝 기본 이제 실습에서도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었죠. 그 영상에서도 랜덤 포레스트나 디시전 트리 같은 모델을 쓰게 되면은 어떤 피처가 가장 중요한지를 숫자로 알려주는데, XGBoost를 쓸 때도 피처 임포턴스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XGBoost의 피처 임포턴스를 콜하게 되면은 이 변수 안에 임포턴스가 나와 있어요. 중요도라고 하죠. 이 특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 찍어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가장 중요하냐, 거의 다 비슷하게 중요한데 이 피처가 가장 중요하다. 8%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죠. 펄커시브가 우리의 모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뮤직 장르 클래시피케이션을 마쳤고, 이번 단계에서는 간단한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사용할 알고리즘은 코사인 시밀러리티, 코사인 유사도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할 겁니다.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이번에는 30초짜리 피처 30초짜리 피처를 뽑은 그런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고, 인덱스 칼럼을 파일 이름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라벨 같은 경우는 똑같이 라벨 칼럼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X 값을 쓸 것은 랭스랑 라벨이 빠져야 되죠. 우리가 오디오의 피처만을 사용해서 추천을 해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scikit-learn의 프리프로세싱 스케일 요걸 사용해서 스탠다드아이즈를 할 겁니다. 스탠다드아이제이션은 표준화죠. 평균값을 0으로 맞춰주고 표준 편차를 1로 맞춰주는 그런 전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처리 한 다음에 다시 df30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다 표준화가 되어 있는, 스탠다드아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죠. 그 다음에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할 건데,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영화 추천 알고리즘 사용할 때 배웠었던 피어슨 코릴레이션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벡터의 유사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선형 유사도를 계산했던 방면에, 이거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선형의 방향을, 각도를 계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블루스 음악에 벡터가 이런 방향을 띄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락 음악 같은 경우는 벡터가 이런 방향이라서 여기 사이의 각도 세타가 크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음악이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똑같은 블루스 음악이 있어요. 근데 그 블루스 음악의 벡터가 요런 벡터를 가지고 있다. 요 사이에 세타를 구하게 되니까 각도가 작은 거죠. 작게 되면은
이 음악과 이 블루스 음악과 이 블루스 음악은 굉장히 유사한 음악이다. 이런 식으로 벡터 간의 그 각도를 통해 가지고 유사도를 구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 세타가 0이 되면은 가장 유사한 음악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0도가 바로 1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180도면 반대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가지고 벡터가 만약에 완전히 반대쪽에 있다. 이렇게 되면 180도가 되는데, 이 세타가 180도가 되면 마이너스 1로 돼서 유사도가 완전 정반대다. 유사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유사한 음악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다른 음악이다. 유사하지 않은 음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계산하는 방법은 사이클런의 페어와이즈 코사인 시밀러리티 요 함수를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코사인 시밀러리티 하고 우리가 전처리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떡 넣어주기만 하면은 이 시밀러리티가 나오게 되고, 이 시밀러리티는 지금 1000개의 곡이 있다고 하면은 1000 x 1000짜리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가로축도 다 음악이고 세로축도 다 음악 이름이에요. 각 웨이브 파일인데, 여기가 웨이브 파일. 근데 똑같은 웨이브 파일이죠. 지금 브루스 0번 0번 1번 1번 똑같은 음악 파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이 1000곡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000 x 1000 매트릭스가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곡을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면은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같은 음악이니까. 근데 이제 블루스 0번하고 블루스 1번하고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면은 0.04. 약간 애매하다. 그 다음 마이너스로 가면은 약간 진짜 유사하지 않은 거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0.5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다. 그래서 블루스 3번하고 블루스 1번은 유사한 음악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다 구했으면은 우리는 이제 find similar songs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위에 5개만 뽑아가지고 보여주게 될 건데요. 그래서 락 0000 웨이브랑 가장 비슷한 상위 5개를 뽑아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락 0000이랑 가장 비슷한 음악은 79번 락 79번 음악이고, 코사인 유사도는 0.68 가장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락 26번 컨츄리 70번 락 64 락 96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 추천 시스템 만들 때 이런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해서 어떤 특성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오디오 처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좀 더 처음 보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틀린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보충해야 될 점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